행복연구소 스마트폰 명강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구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행복의 길 안내를 하고 있는 강사 정덕모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류 사덕 중에서 보시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추석 때 보시와 감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하셨겠지 설마. 왜냐하면 설명도 주셨지, 총편도 만들었지, 차례상도 차리셨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덕담과 수의도 좀 했다. 그래도 누구 조카나 누구 왔을 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줬다. 그러신 분 박수 쳐보세요. 멋지세요.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밖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의 시작하고 나서 더 행복해졌고 도움도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안다고 해서 다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가 간디가 태어나신 지 150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디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려고요.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간디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멀리 갈 때는 항상 기차를 타거든요. 기차 타러 막 가는데 너무 바삐 가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신발이 하나 뚝 플랫폼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 신발을 주우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니까 얼른 간디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자기 신발 떨어진 것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미소를 지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었어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발을 던지니까 신발이 이제 두 짝이 돼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 간디도 사실은 신발 한 짝 신고 다닐 수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분이 평소에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냐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디를 좀 닮아가시면 좋겠지요. 네, 그러시려면 보시와 감사를 많이 실천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교류 사덕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플러스 쪽이었거든요. 내가 플러스를 주고 플러스를 받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 발을 딱 밟았어.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이러고 사과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밟았어. 그리고 나를 툭 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나도 그 사람 발을 확 밟아주고 똑같이 해줄까요?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그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관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와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과와 관용 이제 네 가지 덕목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데 그냥 원리이고 순리예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 딱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플러스를 주고 플러스를 받고 내가 마이너스를 주거나 마이너스를 받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덕성이 뭐였어요? 보시와 감사. 그리고 인간 생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덕성이 바로 사과와 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과와 관용에 대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멋지게 사셔야죠. 자, 왜 사과를 해야 될까? 제가 미안합니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큰 실수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 마음이 금방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에도 평화가 오고 나라 간에도 평화가 오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소리 하기 싫어서 만약 이번에 김정은이 미안하다 소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인류 역사를 보면
미안하단 말 안 해갖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봐도 그런 일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으면 뒷북이라도 쳐라. 그 뒷북이 바로 뭐냐? 사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뒷북을 치면 어떤 점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지 않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건 일단 내가 미안해. 그러면 쟤하고 나하고 사이 나빠질 건데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평화가 오고, 그러면 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우리 둘이 다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사과한다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자꾸 해볼수록 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겨요.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 용기를 해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좋은 덕성이 널리 퍼져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알았어. 근데 사과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잘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의 어떤 뭐랄까 에고가 있고 무슨 고집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 십성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사과와 간용을 내 생활 속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덕담과 수의도 뭘 했어요? 마음을 일단 먹어야 돼요. 야, 나는 내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난 꼭 사과하고 말 거야. 에이, 그까짓 거 오래 가지고 있어봐. 내 마음 찜찜하잖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일단 마음을 먹는 거야. 난 사과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할 때처럼 하면 됩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사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즉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미안해야 할 일이 일어났으면 즉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즉시 사과한다. 그리고서 내가 깜빡 잊고 못했어. 그럼 오늘 저녁에,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사과하기 점점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그냥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의 나의 행적을 잘 이렇게 심심할 때 가만히 앉아서 내가 누구한테 사과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이런 생각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행적을 잘 따져봐 가지고 사과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게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깝고 어쩌면 만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옛날에는 더 많았죠. 옛날에는 집에서는 말을 아주 거칠게 하는 남자가 나가면 아주 되게 존중받는 사람 많았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에게 내가 그 전에 뭘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잘. 가족 중에서 누구? 제일 중요한 거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생 나하고 같이 갈 거니까 일단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님. 부모님은 일단 거의 요즘에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세 번째로 들어온 게 섭섭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사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창 시절에 내가 힘이 좀 셌어요. 여자들도 그런 사람 지난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누구를 잘 때렸어. 남자들은 특히 자기가 힘을 많이 썼으면 그거 잘 생각해갖고 그런 친구들한테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얼마 전에 야구 선수가 프로야구단에 지명이 됐다가 철회됐잖아요. 그 맞은 아이들 부모와 그것들이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한 것을 사과하는 것과 사과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사과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떤 경우에 이제 회식을 같이 했거나 어떻게 술을 좀 많이 마시거나 이러면 약간 정신이 없는데 그 다음날 깨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찜찜해. 뭔가 어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마음에 두지 말고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어제 실수해서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없었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사과를 하면은 금방 이제 평화가 오지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괜히 내일이 막 꼬여갖고 아이한테 막 화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기가 좀 아이 저 하나 말하지 뭐 이따 간식이나 한번 해주고 말까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평생 동안 마음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혹시 내가 너 기분 나쁘게 한 거 없었니?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물어봐서 이 세 가지 얘기했고요. 미국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탐이 다니는 학교에 밥이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키가 크고 애가 멀쓱했어요. 그래갖고 탐은 엄청 개구졌거든요. 그래갖고 탐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걔를 수시로 불러다가 괴롭혔어요. 그랬는데 걔가 1년 후에 전학을 가고 이제 탐은 어른이 됐어요. 다 어른이 된 무사히.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영성 프로그램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마침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사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오늘 끝까지 찾아서 오늘 내로 꼭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밥을 너무나 괴롭혔구나.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전화를 해보니까 밥에 전화를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밥이 안다, 널 안다, 이 탐 알아. 그리고 말이 굵고 아주 침울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이렇게 괴롭혔다. 정말 사과한다. 이랬더니 알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네. 내가 여기 지금 수련 와 있는데 며칠 있다가 내가 꼭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겠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이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 신문이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문을 딱 보니까 신문에 대서 필등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밥의 이야기였어요. 밥이 자수한 이야기였어요. 밥이 그렇게 부모님의 그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전학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전학 가는 학교마다 얘가 키는 큰 게 힘이 없으니까 탐 같은 아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학교마다 얘를 괴롭혔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취직을 해도 꼭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해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제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빨리 가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너무 억울하잖아. 나 혼자 죽는 게 내가 저것들이 날 때려가지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그래서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한 거야. 10명을. 1, 2, 3, 4 이렇게 10명을 작성하고 1번은 벌써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탐은 2번째였어요. 그러니까 탐이 만약에 그날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10명이 아니라 걔 본인도 밥도 이제 자기는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으니까 밥까지 11명의 생명을 건진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한마디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사과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상대가 나한테 마이너스를 줬어. 그럼 아까 관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수하는 대신에 내가 그 사람 관용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는 조금 약간 마음을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픔을 받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픔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관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당했던 아픔이 관용을 하게 되면 조금씩 작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인품이 좀 향상되고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뿌듯해지는 거죠. 그럼 관용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따귀를 맞고 진짜 감옥에 가야 하는데 나를 안아주고 용서해 줬으니까 감동이잖아요. 그럼 감동받은 사람은 자기의 감동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 은혜로 갚아주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관용을 베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와 관용의 좋은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받았을 때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관용하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잘하려면 관용도 뭐가 필요해요? 학습을 해야 되고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관용이 사실은 사과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방 반응이 나오거든요. 누가 날 탁 치고 하면 가서 막 화내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의식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떠오르도록 내 마음을 좀 키워야 돼요. 어떤 세 가지냐? 첫째, 나의 부덕이다. 이거는 이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야 일어나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나도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 미쳤나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그때 이제 나의 부덕이다 이 생각이 얼른 들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조금 더 저 사람에게 친절했었더라면 저 사람과 내가 인사를 하면서 지냈었더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이놈아 하겠는가 화가 나더라도 소리는 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점에 내가 유의를 하는 거죠.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나의 부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인과다. 이 세상에 어떤 결과가 있지만 제가 사실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갑자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행복마을에 가서 10년이 넘게 행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듯이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나의 인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인과가 뭐도 있냐면요. 내가 너무 저 사람보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가진 게 많아. 그래도 저 사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사실은 나의 인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아픔이다. 그의 아픔이다.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직 인품이 성숙되지 못했고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 생활에서 극복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일 거야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덕이다. 그 다음에 나의 인과다. 그의 아픔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얼른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인품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넌 잘하고 있어? 이런 질문 하시는 거는 반칙이에요. 네, 인간관계에서 마이너스를 주고받을 때는 사과와 관용을 잘 실천하시고 주변을 따스하게 변화시키는 인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과해 삼행시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사자부터 한번 보내주세요. 사과와 관용을 행복 도구로 자주 사용하신다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니까 해맑은 삶을 사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